그러세요? 예.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 이유라는 거 상당히 좀 길어지는데요. 말씀을 드리려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드리시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좀 제 꿈, 희망 이런 거가 상당히 좀 다른 사람하고 틀릴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예. 시골에서 서울만 가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예. 다 잘 되는 줄 알고 이제 생각하고 서울을 상경을 했어요. 이제 부모님들 하러가에 이제 왔는데 와서 생활해 와서 보니까 우리 시골에 사는 집만도 못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제 물론 잘 살고 아주 잘된 사람들은 물론 본보기가 돼서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내가 학교도 가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내가 잘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서울 상경을 기대에 부풀어 상경을 했었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현실이 아주 부모를 떠나서 객지 나와서 어린 나이에 한 15살 이제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올라왔으니까 그걸 극복을 하고 이제 여러 이제 물론 그때 당시는 돈이 없었으니까 돈을 벌어서 좀 크게 부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때 꿈을 지금 상상해보면 세계적인 무역상인이 좀 돼보고 싶다는 이런 꿈도 가졌었어요. 근데 현실은 제가 먹고 살기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 혼자 벌어서 학교를 간다든가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건 시도는 여러 번 했는데 잘 되질 않아요. 예. 죄송한데 조금만 좀 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그래, 주로 이제, 저희 거래처 어른들이 이제 가게를 하고 그러시니까, 식품 가게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여쭤봤더니, 야, 이 사람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무슨 돈 벌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보니까, 또 군대 가서 뭔가 좀 많이 배울 게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현실하고는 차원이 틀렸어요. 이렇게 사느니 별 전망이 없다, 내 생각에. 그러셔서 강에서 투신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강을 걸어서 간 거죠. 지금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보면 이제 염세비관 자살 아닌가, 그때 제 생각이, 그때 실행에 옮겼던 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고, 이제 하도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다 잘 털어놓질 않아요, 제가 그때 상황. 그 이후로 제가 더 잘되고 훌륭하게 됐으면, 아마 지금 여러 선배님들이나 또 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거는 자서전도 쓰시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교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정말로 다른 분들 못지않게 글로 쓰거나 영화로 보여주거나 이런 감동 못지않게 커다란 어떤 경험담 그 다음에 좋은 지식들을 지혜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보람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결과가 다행스럽게 돼서 정말 저도 너무 기쁘고요. 혹시 지금 우리 변정림 씨께서 우리 증인으로 나와 계신 변정림 씨께서 학자금이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기도를 했다고 아까 저희가 들었는데 혹시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경험을 한번 해보셨던 분이 해주시고 싶은 정말로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그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자살 시도하기까지는 무지한 어려움도 있었고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젊으시니까 저라도 이제 그 뒤로 지금 내가 올해 한갑이 지나서 62이에요. 출생신고는 53년으로 돼 있으니까 61나 60 정도 되겠는데 두 번 다시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계셔도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사시면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주위에서 음으로 양으로 저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자식이 31이니까 장가를 보냈고 갔어야 할 나이인데 지금 병원 생활도 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완치됐다고 생각은 못하고 지금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온 거라든가 또 우연찮게 이런저를 뵙고 이제 자살을 하셨다는 뭐 하려고 기도를 하셔서 병원에까지 가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아파요 마음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거사님 정말 거사님도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많이 남으신 미래 세대시잖아요. 저는 앞으로 내가 못한 뭐 꿈이 있다, 뭐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요? 꿈보다도 이제 제가 좀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이나 이제 제 가족들한테 좀 보탬이 돼주고 또 그러고 나면 좀 모범이 돼서 타의 모범이 돼서 나같이 이렇게 푸른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도 남한테 보탬이 될 수 있었구나. 있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살을 시도를 하셨다가 다행히 이렇게 생존을 하셨는데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참 길게요. 일단은 자살을 했으면은 자살 기도해서 살아났으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주위에 군대니까 이제 뭐 높은 분들이 계시면은 좀 위로를 한다든가 칭찬해서 그 원인이 뭐냐 해서 좀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보살핌을 받았으면 제가 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군생활 당시에요. 그 이제 뭐 자살하는 것도 죄고 그 장소가 또 이제 일반인 뭐 이렇게 집에서나 뭐 뛰어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저는 군계선상의 바다 DMZ에서 했는데 이제 그게 오판을 하신 것 같아요. 높은 양반들이 그때 당시에 네가 월북 기도하려고 했으니까 이북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뭐 방공법 위반, 뭐 월북 기도 영역 체포 한 석 달 동안을 제가 조사를 받고 한 2년을 이렇다면 지금 교도 생활을 하고 제대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극복하려고 왔는데 저 자신 스스로가 이제 물론 부모님이 다 생존해 계시고 그때 당시 또 이제 교도소 안에서 2년 동안 복역을 하는 동안 이제 한 1년 정도는 반감도 사서 그 사람들한테 복수도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넣어줘서 책도 보고 또 뭐 종교서적도 보고 이제 뭐 심지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머지는 그 주의를 안에서 살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뭐 저보다 더 험악한 뭐 사형수들도 계셨고 그래 대화를 해봤는데 결국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다는 것을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좀 깨달은 거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부모님, 특히 아버님의 이제 극진한 도살팀으로 이제 뭐 계속 일주일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한 번 시도를 했지만은 또 한 번 더 한다는 건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죄고 부모님들한테도 죄고 그런 것 같고 어떠한 어려움, 힘 이런 거 부닥치더라도 지금
더군다나 여자니까 또 더 힘든 일이 많을는지 몰라요. 제가 겪어온 남자 생활보다도.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또 열심히 살면 부모님 생각하고 주위 사람 생각하고 물론 또 이제 결혼해서 후세도 낳아야 되겠지만 더 자살 시도했을 때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한 4, 50년을 서울 살아서 제 땅 한 평이 없다고 내가 농담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한 평이 없고요. 제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살다 보면 우리 도읍수 지금 이제 무대에 나오셔서 가빠이 이현희님들 말씀도 그렇고 학생들, 청년들 말씀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선배 아저씨 말씀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꿈을 찾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든지 이럴 때 저기 불교인들이 왔는데 어디에서도 좀 스님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다든가 스님에게 무슨 뭐 자문을 했다든가 상담을 했다 이게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면서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상해요.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왜 스님하고 상의하지 않는지. 잠시 후에 좀 말씀 나누려고 그랬던 건데요. 자, 우리 모두 우리 청년불자들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가 많이 남아있는 미래 세대들입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의 고민, 실업,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말고도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 불교계에 바라는 것,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필요한 시점에서 어떤 지점들을 이 불교가 해줄 수 있을지, 또 스님들이 나한테 어떤 걸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지, 이 얘기 좀, 속에 있는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지금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리법회 6년, 사단군법회 7년, 청원회법회 2년을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관심 있는 게 청원회불자. 제가 서원을 세우기 2002년도 6월 5일날 첫째로 입주하면서 부처님께 약속이에요. 포기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또 선포하겠습니다. 해오면서 느끼는 게 바로 지금 그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불교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도 좀 하겠습니다. 일부중 불교입니다. 사부 대중 불교가 돼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스님께서 문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일부중은 무슨냐? 비구 위주의 불교를 하고 있고 한 단계 나가면 비구니 스님까지 이부중 불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컨텐츠 그야말로 우리가 유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울러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광명이 될 수가 있고 미래 비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창피스러워요. 제가 뭐 국회 전학서는 법회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주변의 친구가 전화가 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도 지금 초하루 법회하고 지장대일 법회를 제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에 가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60, 70 먹은 보살들만 있어요. 저는 막 가면은요, 이런 젊은이들이 오면은 막 좋아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100% 제가 죄송하지만, 스님 책임이 스님에 대한 거는 한 80% 된다고 보고, 지금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5대5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떤 개선점들은. 과거에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왜 지금 도업스님 제가 사실은 좀 싫어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23명을 놓고 제가 앞에서 목탁치면서 절을 시키더라고, 108명. 그거 막 저한테 이제 의원들이 얘기를 해요. 힘들었잖아. 너무 멋있잖아. 그러면 이런 훌륭한 스님께서 대한민국 불교에 변화를 줘야 된단 말이죠. 제가 죄송하지만 이번에 변화가 없었어요. 이번 사태를 저는 뭐 다 보고 있고 페이스북에도 쭉 올리면서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다 앞으로.
지금 보십시오. 스님들 지금 계시지만은 과거에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하면은 하나의 존경의 대상, 하나의 그 사회적으로 지도층 인사가 돼 있지만은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제 친구, 가까운 친구들이 야 1년에 한 번 촉하려 가는 건 나 안 가. 실제로 안 옵니다. 실제로 제가 등 달리는 걸 보잖아요. 저는 이제 스님들하고 굉장히 잘 지냅니다. 저는. 스님들하고 교류하면서 보면은 불자의 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노보살님들이 입적하시고 나면은 과연 대한민국 불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냥 가슴이 터질라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없다. 지금 여기 온 이 불자님들이 그래도 너무 선제들이고 너무 기쁜 겁니다. 저는 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비전 제시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투자입니다. 투자고 첫째는 스님들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총무장 선생님께서 뭐 이게 보도가 된다고 하면은 소통 문제 이번에 선거 문제도 지금 나옵니다만 제대로 그 일부에 다 알고 있잖아요. 일부 스님들이 중단을 움직이는 자체가 이제 탈퇴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왜? 오픈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과 우리 불경을 비교해보면은 게임이 안 돼요. 저 때문에 저 천주교 사단장님 조국탕에 불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 정도의 엄청난 마인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왜 활용을 못하느냐.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미래세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투자와 소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 미래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청년 불자들, 뭐 미래세대들에게 어떠한 투자와 또 소통의 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좋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종회 의견을 할 때 대불련의 대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 그러니까 나이 어떤 그 신분의 차이보다도 각계각층에 있는 불교에 관심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런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나마 지금 이런 소통이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안 오다가 오늘 참 이제 문자가 2번, 3번 왔길래 우리 제가 모시고 왔다는 말이죠. 모시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확산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학생 대표들 또 거사 대표들 모여서 이게 대화를 해야 돼요. 손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스님들 몇 분이서 절대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발전 못해요. 그리고 더 망가집니다. 이거는 이제 다 개방하고 이 재정 문제에서부터 제가 포교원장 스님 모시고 절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우리 그 유지원 스님께서도 제가 2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때 마인드하고 와서 보면 다 심정을 이해를 해요. 이제는. 과거에는 스님 청소년 못해라고 내가 말해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연락이 옵니다만은 이런 훌륭한 스님들이 와도 제도권에 들어오면 이게 다 묻혀져 버려요.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분들 이 청년 불자들을 끌고 니네 완수 참석해라 이래도 본인들이 마음이 없으면 안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알기도 윤전 스님 저 대학생 불교 하려고 청소년 불교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어느 누구의 한 사람, 어느 누구의 원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이 뭐냐? 소통하는 방법이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공개해야 돼요. 종단 재정 특히 그리고 저 재정 관리를 우리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돈에 관한 문제, 재정 문제를 갖다가 제가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스님들은 저는 꿈이 그래요. 스님들은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처님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 요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한이 스님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보세요. 대부분 잠시만요. 그러면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젊은이 얘기를 좀 합시다. 좀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네. 지금 잠깐 좀 한숨을 돌리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어디서 오신 누구시지? 일단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주제가 젊은이 얘기인데 비군이 스님은 다음 달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젊은이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잡은 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모두가 대학을 다니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회자 분석하고 전공을 듣고 전공과 연관된 일을 찾고 그것이 행복하냐고 계속 묻고 계신데 그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대단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인정하고요. 제가 일을 할 때 겪었던 일을 한 가지 꿈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려주시고 싶은데 전문들에게 제가 모시는 상사분이
학벌이 대단한 학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국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 나오셨고, 가장 기술 선진국이라서 박사를 따오셨고, 결국에는 대기업 연구소 소장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자제분을 둘을 뒀는데, 하나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어요. 근데 연구소니까 얼마나 학벌 좋은 학생들이, 사원들이 많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든 직원들이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 우리가 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학을 얘기를 해도, 거기 나와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학벌만 생각하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나온 학교 아니면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은 다행히 좋은 대학을 갔어요. 둘째 아들이 와이드를 갔는데, 축하합니다, 다들. 소장님 축하합니다. 이번에 아드님은 와이드 가셨겠는데, 거기 나와서 뭐 하냐. 이런 얘기가 그 산에 회자될 정도였어요. 그 양반 그래하고 되겠느냐.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딸 아이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워낙 그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과 꿈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희망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최고의 대학을 갔고 석사로는 학사로는 안 돼. 석사까지 마쳤어요. 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아버지의 희망대로 산 제 삶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저는 공연 기획에 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다시 2년제 전문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의 학부와 석사를 졸업한 사람이 공연 기획을 할 수 있는 2년제 전문 대학을 갔을 때 알만하잖아요. 대단한 인재가 가서 성적으로든 능력으로든 다 보여줬겠죠. 그래서 대단한 빠른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외국으로 유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자기 꿈을 실현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꿈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만이 꿈이 아닙니다. 유예시킬 줄도 알아야 돼요. 유예시키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저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네에서 노인회도 받아주지도 않은 60대 청년 이현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미래 청년 세대죠. 그럼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지각을 해서 저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마지막에 들은 자살기도 그거는 제가 들어서 그렇게까지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빚을 내서 대학을 갔어야 될 정도로 절박했는지 대학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에서 빚을 내서 공부를 했는데 몇 년 안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소중한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그 자기 꿈이라는 게 그렇게 희미한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짐작하시잖아요. 일을 하다가 정상적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좌절들이 찾아왔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무서워서 자살을 안 한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기가 가슴이 아파서 제 결심을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저를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제 삶을 대단히 감사하면서 나보다 더 여러분보다는 두 다리가 없어서 불편하고 두 팔에 힘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휠체어로 밖에 나갈 때 눈에 띄면 누구든지 달려와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하면 감사한 일 천지뿐인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도읍스님께서 의료적인 얘기
왜 안 하는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거를 굳이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일할 때 직장에서 저한테 그 동료들이 그랬습니다. 이현수 넌 참 상사덕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내오는 동안에 쭉 저를 이렇게 봐주는 상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불교를 몰랐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기면택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잘하겠냐. 내가 그 사람한테 잘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자만스럽게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교를 만나고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 무엇인가 몰두해서 몰입하고 열심히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감생 보살이었어요. 예. 그때는 제가 불교를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를 만나야만 감생 보살이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모르더라도 네.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누구라도 주변에서 관세음보살이 돼서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잠시만요. 네네. 네, 저는 지금 40대 후반이고요. 지금 불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들으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인데 청년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지는 계기가 됐어요. 예. 저희가 항상 청년 세대 하면 매가리가 없고 부모한테 의존적이고 꿈도 없고 이게 아무튼 참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기성세대가 많이 하는데 오늘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뭔가 자기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면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참 편견이 있었구나 예. 생각이 들었고 이게 기성세대하고 지금 차이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기성세대는 기회가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단지 기회가 좀 적을 뿐이다. 네. 차이가 정말 없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좀 힘을 내시라고 격려를 좀 보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슴 아팠던 거는 우리 불교계에서 지금 일을 하는 대불련 간사로 일을 하는 이제 우리 아는 후배님이신데 네. 이게 직업인지 아닌지라고 확신을 못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네. 조금 가슴도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네. 왜냐하면 물론 뭐 돈을 좀 덜 받고 또 직업란에 사실 별로 쓸 게 없어요. 저 같은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도 네. 시민운동이라는 직업란이 따로 없거든요. 아직 통계청 분류 안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직업이라고 생각 못하는 것이 과연 이게 누구 책임일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역시 좀 저 같은 선배의 책임인 것 같아요. 불교계에서 예. 일을 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거죠. 이거 직업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네. 인정하기 싫은.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는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저 후배만의 문제일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폭넓은 문제 같거든요. 네. 불교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이제는 수가 많이 늘어서 정말 많은데 스님들을 제외하고 제가 볼 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보수가 낮더라도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치는 진리를 전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으로 일로 좀 와서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선배들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저 문제도 역시 혼자 짊어져야 될 문제 아닌 것 같다. 예. 젊은 사람들이 짐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점에서 어떻게 하면 불교 바깥을 향해서 열심히 애쓰고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최소한 불교를 업으로 불교 안에서 시민운동을 하든 시행단체 일을 하든 이런 분들이 밖으로 손가락을 향해서 누구 탓 하는 게 아니고 남은 투 중 어떻게 모험을 좀 읽어내고 이렇게 하는 책임이 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